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8분입니다. 6월 17일. 예. 자, 이번 주제는, 검찰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검찰청, 서초동 검찰청이 아주, 초상집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 요즘 검찰청에 좋은 일이 없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초상집, 또 뭔 일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번 초상집은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줄초상이 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수뇌부를 맡았던 윤석열 정권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이번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창수 소환에 이어서 조만간 심우정도 소환이 될 걸로 보여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소환이 됐느냐고요? 자, 심우정과 이창수 이 두 사람은 잘못한 게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김건희 황제 조사입니다. 그리고 황제 조사의 결과로 김건희를 무혐의로 풀어주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이런 황제 조사를 마치고 김건희를 무혐의로 풀어주는 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개기는 척이라도 했죠. 그런데 심우정은 개기는 척도 안 해. 솔직히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예스맨, 예스맨, 예스맨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김주현이에요. 김주현은 심우정의 바로 직속 상사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심우정은 법무부 검찰과장 바로 밑에 그 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친했겠어. 솔직히 김주현이 맡았던 자리 몇 년 뒤에 심우정이 그대로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후계자인 겁니다. 근데 김주현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예스맨이에요.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아주 잘 처리해 줍니다. 사건 수사를 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건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정말 잘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사들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억가심정이 있다 이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검사들이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어요.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지.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요,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은 기본적으로 편향된 조직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고요, 박근혜도 그렇고요, 이명박도 그렇고, 검찰은 얘들을 다 털어줬어. 문제가 있으면 다 덮어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관저공사 하는데 국고가 40억이나 들어갔어요. 이명박 사저. 이명박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세곡동인가 어디에 사저 짓잖아요. 그 사저 지을 때 그 짓는 비용의 40억 정도가 국고에서 들어가요.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거 제대로 처벌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최종적으로 이명박 아마 최종적으로 처벌도 안 받았을 거예요. 이명박이 다른 걸로 처벌받았지 그걸로는 처벌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랬던 거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탄핵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몇 개가 문제가 돼서 불거졌지 덮어진 게 더 많아요. 하지만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웠기 때문이잖아.
자, 아무튼 자, 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은 중앙지검장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 딸랑이긴 한데 중앙지검장을 할 정도의 뭐 무게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앙지검장으로 떡 앉죠. 검찰 성골이 아니죠. 검찰 성골은 서울대 아니면 고대인데 이 사람은 다른 데 출신이죠. 이 사람이 한양대인가 성대인가 아마 그렇죠. 제가 한양대, 성대, 건대 등 이른바 6두품도 아니고 5두품쯤 되는 검사들, 이 사람들이 이 특정 정치 사건을 맡으면 되게 무섭게 처리를 한다고. 정말 권력자의 입맛에 딱 맞게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창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이창수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눈에 든 거는 성남지청장 할 때예요. 당시 성남FC 사건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2번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번이나 소환을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성남FC 사건입니다. 성남FC 사건, 기업들이 성남FC 프로축구단이잖아요. 프로축구단한테 광고를 한 거예요. 후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뇌물이라고 어거지를 쓴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창수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든 겁니다. 이창수가 전주지검장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괴롭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죠. 현재 사위가 아니라 이혼한 전 사위인데 이 전 사위가 티웨이인가요? 한성항공인가 하여튼 어떤 항공기 회사 여객기 비행기 항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항공사에 취업을 하는데 국내에 안 있고 외국에 나가 태국으로 보내요. 근데 원래 대통령 친인척 뭐 아들이든 딸이든 성장한 성년이 돼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외국으로 내보내요. 국내에 있으면 괜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특혜 취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누가 시비 겁니까? 이창수예요. 이 전주지검장 할 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성남지청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걸로 전주지검장 검사장이 돼요.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 공로로 중앙지검장이 된 거야. 중앙지검장에 오자마자 김건희 불기소를 내준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 감옥 가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뻔뻔스럽게 그지없어요. 이 새끼 나중에 퇴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온갖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나가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밟아버려야지. 그런데 이런 검사들한테 뭘 준다고요? 수사권을 준다고? 말이야, 빵구야. 자, 지금 말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당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좀 들려요.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었는데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검사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끊임없이 보안 수사권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러 짰구나 싶어요. 친검까지는 아니고 나름 좀 뭐 개혁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검찰과 가까웠던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아놨더라고. 대놓고
경찰한테는 수사권 주면 안 되고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딱 하니 거기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앉혀놨더라고. 그거 누가 앉혀놨겠어? 정성호, 봉욱, 김민석 세 사람이 앉힌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거 뭐 나중에 당 대표가 되면은 이 검찰개혁법이 또 이상하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보안수사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 이미 다 일단락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또 지금까지 뭐 예고됐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국민적 분노,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이낙연이 계속해서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확 꺾이죠. 언제 꺾입니까? 예, 이낙연이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사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박근혜 사면 얘기를 해. 그게 2020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반발이 크게 일면서 이낙연의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변방의 장수에 가까웠던 이재명이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서게 돼요. 김민석 총리 지금 대선 주자 1위입니다. 근데 뭐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헛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안수사권 문제 잘못 건드리면 이낙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그래서 오늘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는 모양이에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직권은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직권이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김건희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이 사람이 지방의 지청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지방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파견 근무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와가지고 이 사건, 김건희 사건을 다루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장한테는 이창수가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미친 새끼잖아. 여러분, 파견돼 온 사람한테는 그러면 내가 지휘권이 없어? 자, 내가 직원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 저 지방지사에서 한 명 직원이 파견을 왔어. 그러면 얘는 부산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지휘를 못하나? 아니죠. 나한테 파견이 돼 왔으면 얘는 내 사람이야. 내가 지휘하는 사람, 나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지. 근데 이창수가 뭐라 그런다고? 팀장이 지방지청장으로 있다가 파견 형식으로 나한테 와 있는 거야. 따라서 난 얘한테 지휘권이 없어. 그래서 지휘권이 없으니까 내가 직권 남용도 안 돼. 요런 헛소리를 합니다. 싸가지. 아이고 진짜 이거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 전형적인 이런 거 보고 법 왜곡이라 그러죠.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주장을 해.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어. 그 노컷뉴스 애들이 그대로 받아 썼더라고. 근데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금만 대가리가 굴러가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겠냐고. 근데 그거를, 내 참. 기자들이 기자 자격이 없는 것들, 아니, 국어 성적이 모자라는 것들이 기자를 한답시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창수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조금 있으면은 최재훈 반부패,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재소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소환 조사가 있을 거예요. 심우정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당시에 수사에 지휘권이 없었다. 따라서 직권 남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지가 직권 남용, 김건희 불기소에 지가 외압을 넣었어. 외압을 넣은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었어. 권한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야지 남용인데 나는 권한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도 개입을 했어.
그럼 이거 당연히 직권남용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법논리가 뭐라고? 예. 권한이 있어야 남용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권한이 없었으니까 난 남용도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영향을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직권남용이지. 그런데 권한이 없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대. 개소리야, 이씨. 예.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법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또 관철이 된다면 우리 이거 가지고 재판 소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에?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아니,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그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권한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직권 남용이 돼야죠. 그런데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이런 개소리, 예, 더 이상 우리 그런 얘기는 좀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심우정도 그 얘기를 해. 이 말은 근데 사실 좀 열받긴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지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야.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 안 했으면 나 외압 자체를 행사한 적 없어 라고 해야 되지. 아, 내가 외압을 행사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 권한이 없었어. 지휘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권한 남용도 아니야. 참. 아유, 진짜 이게, 아유, 진짜 욕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장관 등 기관장의 경우는요,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이 없는, 직권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남용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같은 경우에 경찰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휘권이 없으나 인사권을 통해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간접적인 지휘권이나 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뭐라 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정상이지. 인사권이 있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심우정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판사들을 뜯어 고쳐야 됐지. 사실 이거는요, 법기술자들의 장난질이죠. 법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직권남용이니까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직권이 있는데 남용을 했다, 요것만 처벌이 되는 거고,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해도 직권남용이 아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무슨 개소리야 싶으시죠? 예,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개소리가 어떻게 나왔다? 법기술자들의 법률 장난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지난 2018년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당시 임성근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나, 아니면 뭐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판사들한테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 결과를 뒤집어 놓는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이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이 법원장이었다 하더라도,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해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됩니다. 개소리지. 판사가 지들 판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희한한 논리를 개발한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 왜곡을 또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권한이 없지만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부당한 결과를 만드는 사례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요. 군대 같은 데 봐봐요. 예? 지휘관이 자기 부하의 사생활에 관여할 그런 권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 그 간부인 경우 있죠. 퇴근하고 자기 숙소에 돌아가 있으면 숙소에서 뭘 하든 그 지휘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지휘관이 그 간부, 퇴근하고 있는 간부를 불러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함부로 불러내면 안 돼. 불러내가지고 일 시킨다? 당연히 말이 안 돼.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그 전국 부대마다 다 있을 텐데 관사병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권한이 없어. 관사병을 둘 권한이 없어. 근데 관사병이 다 있어. 자, 그 경우에 그러면 관사병 둔 게 직권남용이 안 되나? 직권남용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권한이 없지만 없는데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거 직권남용 되는 겁니다. 권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부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뭐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는 저는 법 왜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법기술자들이 또 이런 짓을 한다면은 우리는 재판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바로 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김건희를 불기소해준 뭐 이창수나 심우정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의 법논리를 악용해가지고 기소를 피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은 재판 소원을 통해서 법 왜곡죄 처벌을 좀 우리가 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소 고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소원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요. 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분명히 판사 검사들은 법왜곡죄로 처벌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재판 소원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리가 계속해서 통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 3,300명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 예. 제가 김민석을 분열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걸 또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분이 계셨죠? 내가 언제 김민석이 분열주의자라 그랬어? 그런 얘기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 사실 그런 얘기 나오면 되게 좀 민감합니다. 누구야? 하바리들이 툭하면 저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어거지 써가지고. 지금도 뭐 몇몇 인간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내가 한 말이 없는데 했다라고. 그리고 이 하바리 유튜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가세연 이런 데서 떠드는 얘기들, 가세연 이런 애들이 조작한 얘기들을 사실이라고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짓도 많이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에이, 놀래라.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역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